이 지수 말이죠. 지금 지수가 숨고르기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얼마 전에 그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틈에 나와서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빠르게 들어 올렸죠. 사실 이런 갭 자리도 돌파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상승을 해서 반등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는 이제 그 쉬는 자리라 그랬죠. 다우지수가 뭐라 그랬어요?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쉬고 있고, 아주 뭐 흐름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 조정이죠. S&P 500은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합쳐놓은 거니까 뭐 중간선상에서 움직이고 반도체 약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가 랠리를 주요했다면 하락할 때 반도체 주가 하락하고 얘는 이 반등에 2분의 1선 반등했다가 그냥 쉬어버리잖아요. 지금 시국에 만드는 것도 뭡니까?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주도력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 반도체 주가 완전히 죽었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에 분명한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데는 뭐 기존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충족시키고 좋게 나왔어요. 그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는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체감을 하면서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아주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는 하되 우상향하는 증가세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얘기죠.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도체 주가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증시가 이 상태에서는 바로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쉬는 자리가 필요하다. 즉 뭐라 그랬습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바닥으로 가는 그런 소강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제로 거래량이 줄고 있죠. 제 얘기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적죠.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헛짓거리를 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좀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테마주의 선순환 매매 1박 2일, 2박 3일 이런 코스의 짧은 매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개인 투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 들어갔다가 쥐어 터지고 물려있고 2차 전지는 버티다 못해서 이제 팔고 코로나 달라붙었다가 했더니 또 빚이라고 뭐 이런 식의 엇박자가 나버리면 쥐어 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망이도 조금 작게 잡고, 왜냐면 지수 자체가 안 가니까. 물론 일부 종목은 추세 상승을 해요. 지금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추세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너무 따라잡는 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지수가 가면서 지수 대비 몇 배씩 상승하는 종목이 좋은 건데, 지수 자체가 비실비실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구간, 그런 자리에서는 계좌도 옷 젖듯이,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작게 잡고 수익을 쫙 먹고 나오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재료가 없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또 지지부진해요. 왜냐하면 상승할 모멘텀이 좀 없다 보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재료를 머금고 있는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빠듯빠듯하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순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이제 상승하니까 또 했다가 눌림목 받으면 다시 사서 단기 수익 매매하고, 이러한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나 수혜주는 그래도 추세 상승이 예상되니까 그런 쪽은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외에는 사실상 보면 아무거나 그냥 대충 매매하고는 수익은커녕 바로 이런 자리에서 가랑비에 이제 옷 젖는다 얘기지. 이렇게 주가도 크게 변동이 없고 거래량도 줄고 이런 자리에서 딱 가랑비 옷 젖기 좋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한양행이 또 폐암 신약 FDA 승인하면서 아니면 이제 그 전부터 이미 움직이는 바이오 하니까 뭐 코로나 관련주도 바이오 하니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정상적인 바이오 기술 수출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금리나 수혜를 받으면 그런 쪽을 해야지 뭐 코로나 이런 건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쫙 해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유 요번에 물려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건 뭐 볼 거 뭐 있어요? 얼른 반등하면 빠져나와야지. 그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날이 이제 밤 공기 서늘해지고 낮 공기도 이제 점점 서늘해져 가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처서가 지나면은 이런 것들 다 꺾이게 돼 있다. 그럼 얘기를 했음에도 뭐 그 전에 팔아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긴 거하고 가지고 있어서 될 만한 거하고 아닌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 얘기죠. 아까 이제 코로나 관련 이런 것들은 안 돼. 옛날에 초전도체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거 뭐 괜찮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가 다 죽어버린 거 저 생각 안 듭니까? 제발 좀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놈은 좋다. 바이오 쪽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좋아질 것을 매매해야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을 자꾸 매매하려고 그래요.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주가 될 겁니다 해가지고 최바닥에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 놈 괜찮아. 근데 나머지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키 맞추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1등주를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중장기 투자 되는 종목이야. 근데 이제 2등주, 3등주, 4등주, 여기 저 꼴등주, 소재주는 모멘텀이 약해. 그런 것들은 그냥 묻어놓고 그냥 그런 거 매매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매매하더라도 좀 단기 스윙 성향으로 좀 매매하면서, 왜냐면 업황까지 안 돌았으니까 주도주, 배터리 쪽은 길게 그냥 끌고 가도 됩니다. 물론 이제 한번 쫙 분출하면은 한번 비중 줄이거나 한번 팔았다가 더 좀 싸게 살 기회는 한번 옵니다. 그거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세 번째 이제 AI 관련주들이 있는데, AI가 이제 반도체 뭐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반도체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쭉 AI 관련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 전형적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밥캣 이런 애들도 미국에서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한 2년 전에. 왜냐면 건물을 막 지으면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하느라고 반도체 집어넣죠. 건물 지을 때 뭐합니까? 송배전 전력망 구축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선이 제일 먼저 뜬 거예요. 전선 지금 뭐 갈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서버를 갖다가 여기다가 좀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얘들도 시세가 점점 약하대. 매매하지, 신규로 막 뭐 매매하려 하지 말고, 이제 올라올 때 내가 언제 잘 팔고 나올 것이냐. 전력은 그래도 좀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 앞으로 요 AI 쪽에서 매매하려면 전력이 그나마 나은데, 얘도 가격 메리트 있을 때만 매매하고 단기적인 단기 스윙 형태로 매매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이클에서 은행하고 증권, 보험 이런 건데, 밸류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은행 이런 거 막 몽땅 쳐먹었는데, 자 어때요? 금리하고 연관된 것들이죠. 금리하고 연동된 것들은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금리 지금 인하 사이클이 인상 사이클, 인하를 해가는 이제 첫 단추를 꿰가는 그런 사이클이죠. 그래서 CD 금리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기준금리 뭐 은행에 가면 이자가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 정도만 눌림목에 이렇게 가담해서 매매할 수 있고, 보험, 손보, 생보, 은행 그렇게 투자 메리트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또 증권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건설이죠.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숨통을 트여줘요. 그래서 증권, 건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증권 한번 움직였고 건설 좋습니다. 그런 증권도 괜찮다. 이렇게 주택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이렇게 좀 가닥 정리를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우리 그 AI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쪽이 이제 계산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쪽보다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의료기기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 AI 쪽은 그래도 괜찮다. 의료 AI 쪽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이오에서 파생돼서 AI긴 AI인데 의료 AI 쪽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런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범의료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그죠? 자, 이런 쪽에가 주도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 뭐 초까지 이어진다 하면 그 이후의 구간은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다닥다리고 먼저 움직인 놈도 있고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바로 2차 전지가 다시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금리 인하 수혜주들, 사실 뭐 바이오도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만은 증권, 건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건설 쪽 뭐 이런 쪽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금리 말고 이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인데, 이 환율에서 우리나라가 금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한 2% 정도 나요. 기준금리가 정책금리라고 하는데 2% 정도 괴리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더 낮죠. 미국이 5.25에서 5.5, 우리나라 3.5%죠.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야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할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늦게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원화 강세 이해됩니까? 원화 강세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 벌써 지금 환율 상승의 수혜주였던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들인데, 그런 것들이 시세가 좀 약화되죠. 조선 이런 것들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약화되는 흐름, 그간에는 이제 분출 과정이었다면 환율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세는 약화된다. 지금 1332원까지 달러당 1332, 1400원 금방 가기 같은 게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도 요 한켠에 요것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수익성이 확보되면서 그간에 움츠렸던 것들이 올라온다. 자, 여러분들 요약을 하면 이 거대한 매크로 환경에서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 그 다음에 원화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일 크죠. 금리 인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차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올 건데, 자,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고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본다. 그리고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내년 후 갈수록 2차 전지가 뜰 것이니까 선도주 선점하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주로 본다. 이렇게 가닥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지수 자체는요, 여기서 지수가 이제 쉬었다가 내가 볼 때는 그 9월 19일인가 FOMC 회의죠. 그래서 FOMC 회의 그 전까지는 어떤 큰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9월 초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움직이다가 금리나 그런 사이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거나, 또 거기서 이제 변화 자리가 조금 그때 좀 나올 것으로
뭐 주가 밀려서 이제 그 직전에 가면 이제 좀 변화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자리. 그러면서도 아주 뭐 강하게 움직이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자체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0.5% 뭐 얘기하는데 0.25%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요게 그런 연후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혹시라도 안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 여파가 지금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저 밑으로 한 70 잠깐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몽땅 빠지니까 이제 반등을 주긴 했는데, 계속해서 70달러 초중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면 금리를 인하할 시점에 도달했다. 아직도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뭐 지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실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7월 달에 나라면 내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경제 경영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고용이라는 거, 요즘에 이제 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물가가 팍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주가가 요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 거 알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디게 올라가다 빠질 때는 팍 빠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이라는 것이 빠질 때는,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고용이 되고 있다는, 완만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을 주고 이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이렇게 반등. 하락할 때는 아주 이렇게 하다가 반등할 때는 이렇게 가. 이게 이제 속성이야.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시가 급락 나오니까 뭐 이거 빨리 해야 되냐 어쩌니 좀 이러고 있는데, 9월 달에도 인하 안 하면 이것은 손 놔야 됩니다. 파월 의장 그만둬야 돼요. 이것은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대신 0.5%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0.25% 포인트부터 해서 베이시스 포인트부터 해서 첫 단추를 깨나가기 시작하면서 올해 최소 한 번은 더 인하를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시간이 들지만 그 전에는 역시 뭐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살살 매수에 들어가는, 포인트 잡아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테마주 빠른 순환매, 이런 개별주 단기 지수가 잘 안 갈 때는 지수 관련주의 상승이 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좀 가벼운 놈으로 해서 단기 수익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첫째는 이제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천재투자TV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영상을 주로 남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테마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을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제목 아래 더보기 보면 또 텔레그램 방도 있어요. 천재투자 무료방입니다. 거기는 일주 단위로 전문가들이 오르고에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리딩하는 곳이고, 바로 오르고는 이제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24명의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무료로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내가 원할 때 딱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좀 조정을 완연하게 조금씩 완만하게 이제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팍 자빠지고 자시고 그런 자리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자리, 그 다음에 소강국면이라는 건 뭐야? 거래가 한산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자리에 사람 어찌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한산하게 이제 관망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참 피말리게 하는 그런 구간이 역시 FOMC 전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어떤 뭐 변화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뭐 아주 뭐 또 연내에 뭐 한 2번 더 인하하겠다 뭐 이런 뭐 메시지를 전달 안 하면 반등 줬다가 또 좀 조금 더 비리비리한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전문가를 이용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어요. 개인 투자들은 수익 잘 못 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바지가랑이가 촉촉하게 이슬비에 이제 젖어버린다 이거죠. 계좌가 그렇게 서서히 멍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듣고 오르고 채팅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